이래서 보험은 이런 약간 의학 지식과 이런 거 통계나 이런 걸 겸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좀 더 낮아지는데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반대로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한 보험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저도 가입하고 싶어졌어요. 아직 가입하긴 이릅니다. 지금 가입하고 싶으셔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함부로 가입 안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은 암 언제 발병이 높은지 아세요? 제가 그때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은근히 또 30대부터 많이 발병이 나는 걸로 제가 한번 지나가는 듯이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35. 35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갑상선암이 요 주황색이거든요. 네,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나이를 먹으시잖아요. 나이를 먹으심으로써 이런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편이세요? 낮아지는 편인가요?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럼 유방암은요? 유방암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0대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들러 지인들 중에서도 그 갑상선 관련해갖고 치료를 받는 분들을 좀 최근에 들어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1,000원이지만 2,0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더 늦잖아요? 더 늦으면 갑상선 질환 때문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입시켜줘야 돼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암이거든요. 암 수술 중에서는 사실 거의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갑상선암, 유방암 이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여성들은 좀 암 수술 같은 걸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암 수술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조금 넣어주면 좋겠죠? 남자들은 언제 암 발병이 높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 50대부터 좀 발병이 많을 거라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넘어서부터 발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남자들은 죽기 직전에 한번 걸리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로는 좀 저위험군이 맞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발병률이 좀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이런 암들에 좀 많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혈관 질환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안내해 드리자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약간 식습관 같은 게 좀 계속 막 먹고 그러잖아요. 뭐 회식 같은 것도 좀 잦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술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 상태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게 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혈관 질환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은 그냥 혈관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이 혈관이 점점 막히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게 뇌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말씀해 주셨던 뇌경색, 뇌혈관 질환,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런 심장 질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혈관이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병원 가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약물 치료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위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시술이나 수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약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주사 약물인가요? 그래서 막힌 혈관을 좀 녹여주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막히게 되면 이제 이렇게 스텐트 시술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면은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이런 걸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수술들이거든요. 탑 10 안에 듭니다.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분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질환에 걸리게 돼서 수술을 하면 얼마 정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비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정확한 등급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장도 주요 부위이다 보니까 5종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옆에서 같이 볼게요. 40대 여성을 가상 설계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는 경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얼마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도 30만 원 나가고요. 119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 2,000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심내 5대 혈관 수술비 2,000 나갑니다.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얼마죠? 2천만 원. 그러면은 이 합치면 얼마예요? 한 9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주사 치료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험료가 얼마로 되는지 보이세요? 1,760원이요. 그러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허혈성 진단비가 2,000 보장받는데 8,000원이에요. 혈전은 2,000 보장받는데 1,760원이에요. 이거는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요?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4,000을 가입하면은 16,000원이라 좀 비싸잖아요. 근데 1,700원만 추가하면은 혜택은 4,0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보험은 이런 약간
의학 지식과 이런 뭐 통계나 이런 걸 겸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좀 더 낮아지는데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허혈선 진단비를 만약에 4천을 보장받고 싶으면은 그 금액이 거의 2배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시죠? 그쵸, 그쵸. 그럼 이거를 혈전으로 대체해서 이제 2천만 원 추가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그런 방법. 그쵸, 그쵸. 그래서 원래 본인 가입할 30만 원 보험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20만 원, 15만 원 낮아지는 겁니다.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40세 여성이라서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30세 여성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돼요.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30대 여성분이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36세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진단받고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보험가 얼마 나왔나 그랬죠? 2,600? 맞아요. 2,63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걸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한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협심증 진단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진단을 받고 수술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9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수술을 하시고 한 10년 뒤에 재발했습니다. 그때 수술비가 나오죠? 네, 수술비는 나옵니다. 그러면 50세에 저 금액을 제외한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80세에 폐암 진단 받을 수도 있겠죠? 유방암이나 폐암. 그럼 이때도 보험금이 나오겠죠? 네, 수술비. 이런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10만 원이에요. 30세 여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인데 10만 원을 20년 동안 내면은 2,400만 원이에요. 총 납부하는 보험. 이 중에서 한 번만 걸려도 어떻게 보면 보장이 가능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급 사유라도 발생한다고 하면은 낸 돈보다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다른 보장들도 있지만 일부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저는 보험을 이런 거 위주로 가입을 하고 내가 직접 이런 것만 가입을 하고 권유할 때도 약간 이런 보험들 위주로만 가입을 시켜드립니다.